녹화가 잘 될까 불안하긴 한데 일단 해보자. 네. 아까 학원 과정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사실 이 이그샘플을 마지막에 풀긴 할 거거든요. 그 전에 우리 한번 2차 방정식에서 굳이 근의 공식을 쓸 필요 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구하기 위해서 굳이 근의 공식까지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 알았죠. 그러면 그거 간단하게 한번 몇 개 이그샘플 풀어보면서 하도록 합시다. 요거는 지우지 말자. 이거 보면서 해도 좋아요. 좀 연습은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제가 이그샘플 한 6개 정도 쓸 테니까 있죠.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구해주세요. 7개 쓰자. 약간 중학교와 고등학교 경계에 있는 개념이지만 익혀보자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좀 제가 쓰는 것 중에 근이 없는 케이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에서는. 근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고등학교 가면 근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수업이 진짜 어렵게 하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써야 할 건 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두근 합이랑 두근 곱이 얼마인지만 써주세요. 그리고 막 인수분해 같은 거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 막 생각 안 하고 쓰는 거거든요. 인수분해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니야. 요렇게 7개를 썼거든요. 두근의 이런 2차 방정식에 두근의 합이랑 곱이 있죠. 그것만 다 써보도록 합시다. 네. 힌트는 요거예요. 요거 제가 아까 말했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a분의 c만 사용하면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은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오늘 큰 고민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겠죠. 그냥 기계적으로 2, 3, 4, 2, 3, 4. 네,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겠죠. 잘했다. 이게 두근 합 두근의 곱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완료됐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좀 외워주긴 해주세요. 알겠죠? 맞아, 이렇게 하면은 전혀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전혀라는 표현이다. 됐다. 좀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여기에 나온 거긴 하거든요. 미리 좀 공부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생각한다기보다는 좀 기계적으로 쓴다는 표현이 말겠죠. 오케이. 그리고 뭔가 여기 합에는 마이너스 붙는 거 좀 헷갈리긴 하죠. 이거 기억해보세요. 알겠죠? 아주 많이 쓴 거. 당연히 알아야지라고 해도 했습니다. 그쵸? 아 3번에 지금 7이거든요. 근데 11로 맞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 글씨 이슈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게. 이거는 조금이 아니라 반드시 외워주세요. 알겠죠? 아주 많이 써놓을 테니까. 뭐랄까 좀 기계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 알겠죠? 잘했다. 그리고 합에는 마이너스 붙는 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잘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의 개수만 보고도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구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익힙시다. 하나 더. 이걸 좀 확장할 건데 이것도 좀 고등학교 개념이지만 좀 이해하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에 두근 합이랑 있죠. 두근 곱을 알면 2차 방정식을 복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근도 아니에요. 알겠죠?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알면 2차 방정식을 복원할 수 있다는 건데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제가 이렇게 하죠. 이그젠플이라고 할까요? 저는 두근의 합이 4라는 걸 알았고 두근의 곱이 얼마라는 걸 알았다? 3이라는 걸 알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원래 이런 모양이었을 거 아니겠죠? 원래는. 그리고 A는 0이 아니었겠죠. 여기서 뭐는 얼마로 좀 바꿀 수 있는지 알겠나요? 바로 하기 좀 어렵죠. 제가 해볼게요. 그런 느낌이다. 일단 두근의 합이 4라는 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얼마? 그러면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A죠. 그렇죠? 나중에 고칠게요. 이번엔 이원이한테 물어보자. 줘요. 이거 두근의 곱이 3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잘했다. A분의 C가 얼마? 그러면 C는 뭐라고 쓸래요? 그러면 이 힌트를 종합해보면 B하고 C를 남기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아니라는 말이죠. AX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고 X를 빼놓으면 X 더하기 3A는 0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A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를 나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0은 아니니까. 그러면 원래 식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해하나요? 되게 신기하죠? 그럼 또 이거 고등학교 개념이니까 또 이그샘플 내드릴게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럼 이번에는 또 이그샘플 써볼게요. 첫 번째로. 지금 제가 가르쳐 주는 건 두근 곱입니다. 이거는 바보 같냐? 두근 합부터 못 써가지고. 지금 여기가 두근의 합이고 여기가 지금 두근의 곱이거든요. 그래서 이그샘플 이거 퀘스천 1번 뭐 여기를 퀘스천 2번 뭐 퀘스천 3번 퀘스천 4번이라고 하는데 두근의 합이 3이고 두근의 곱이 7일 때 있죠. 그때 뭐 식을 복원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이그샘플로 써드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쪽은 좀 스스로 채워봅시다. 이것도 한 6개 정도 있어요. 5번, 퀘스천 6번, 퀘스천 7번. 1번은 제가 풀어줬는데 2번부터는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선생님? 이렇게 됐을 때 뭐가 하는데 이게 밑에 거 약간 분수들이 섞였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뭐랄까 모든 개수가 좀 정수가 되게끔 지금 변해주세요. 깔끔하게 모든 개수는 정수가 되게끔 좀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분수 있으면 양변에 얼마를 곱해서 깔끔하게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원래라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는 0이었어야겠죠.
물론 그거 맞긴 해요, 알겠죠? 근데 정수라 그랬으니까 그 시기에서 전체적으로 얼마 곱해야겠다. 이해 좀 어제 그만 능력까지 곱해줍시다. 맞는 거 이거 항상 방정식이잖아요. 능력까지 좀 붙여주자. 능력, 그것도 능력. 이것도 능력이 맞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꾼 거죠. 사실은 능력이 있어야만 연근이 곱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잘했습니다. 알겠죠? 너 금방금방 이해한다. 잘하네. 이렇게 해서 해보자. 계속 A두니까 좀 편해요, 불편해요?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x제곱 계속 1이라고 할 때 있죠. 2분의 1이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붙잖아요. 결과적으로 4는 4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요거 있죠. a로 두지 않고 일단 x제곱의 개수가 1인 걸로 써보세요. x제곱 쓰고 그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죠? 근데 제가 모든 i의 개수를 지금 정수가 쓰라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양변을 얼마 곱한다. 오케이. 그럼 완벽하게 이해한 거 알겠죠? 이런 느낌인데 보자. 잘했다. 건들 때 있다 없다 없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알겠죠? 처음 배우는 건데. 처음 배우는 게 잘하네. 근데 제가 설명할 땐 그 원리가 이렇게 되면 이해시킨 거니까 A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쉽다 어렵다. 좀 빡세죠. 지금 몇 번까지 풀었냐? 5번까지 풀었죠. 6번에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6이라고 그러고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4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차피 방정식이니까 개수가 좀 이상해도 양변에 뭔가를 곱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해요? 그럼 일단 x제곱부터 써보자.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 마이너스 6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6. 이게 좀 편하겠죠. 응? x 빼는 거죠, x. 이런 능력까지 쓰죠.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좀 더 빠를 거랍니다. 이해다. 그럼 7번 있죠. 일단 x제곱의 개수가 1인 걸로 한번 써보세요. 일단 근데 이렇게 씁니다. 제가 말한 저 정수 조건에 부합 안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거 제가 돌아다니면서 잘한 거 확인했거든요. 이제 이걸 했으면 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아니 이제 한번 풀어볼래요 이거.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할 건데. 이제 도전할 건데 약간의 제가 노란색으로 힌트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상한 잘못된 있죠. 잘못된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으로 뭔가 A, B, C의 관계를 한번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나면 A, B, C를 알면 원래식을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원래식을 복원했으면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요 식은 잘된 식인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잘된 식이거든요. 그럼 잘된 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했을 때 요게 나올 리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겠죠? 근데 지금 요 식에서 어쨌든 잘못된 애 하나는 요거거든요.
어쨌든 잘못된 애 하나는 이거고 다른 잘못된 애 하나는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이 뭐가 되겠다? 계산할 수 있겠죠. 얘네 둘의 합이 얘로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겠나요? 얘네들의 곱이 뭐가 될 것 같나요? 이거까지 써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근의 공식을 지금 잘못 쓴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잘못하긴 했지만 하나가 이거라는 거 알고 하나가 이거라는 거 알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이거고 둘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로따로 보지 말고 어쨌든 잘못된 두 근의 합은 얼마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렇죠? 잘못된 두 근의 곱은 얼마니까?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은 얼마일 거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얘네들의 곱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이거 좀 도와주긴 할 게 좀 많이 어려워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조금 어렵긴 한데 해야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수학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의 문제를 말이 어려운데 이해 가나요? 잘못된 두 근의 합은 2는 마이너스 1이 일단 풀어봅시다. 알겠죠? 이거 좀 풀어보고 생각하자.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잘못된 두 근 있죠. 잘 썼는데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 더하기 얘 한번 계산해보세요. 근데 그러면 깔끔할 거예요. 절대 복잡하지 않고 루트가 나오는 이런 끔찍한 식이 아닐 겁니다. 좀 어렵긴 하다. 풀었나요? 이건 그냥 내가 하는 게 맞겠다. 조금만 더 생각해요. 조금만 더. 그러니까 어쨌든 저 노란색으로 친 게 잘못된 두 근이라고 하면 알겠죠? 저거 둘의 합이 얼마예요? 얘하고 얘의 합 마이너스 1이죠. 얘네들의 곱이 얼마예요? 그거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렇지 A, B, C가 정확한 수로 나와요? 아니면 뭔가 어떤 A를 4개로 하는 식이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저 A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나오잖아요. 저식 BC 남길 필요 있다 없다? 바꿔주세요. A에 대한 식으로. 그럼 뭐 AX 제곱 더하기 뭐 더하기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 AX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인가요? 뭔지 몰라요. 그치. 0. 그럼 여기서 A는 절대로 0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양변을 얼마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잘된 식이라는 거 알겠어요? 이 식의 두 분의 곱은 얼마예요? 이런 느낌. 좀 어려운데 잘했다.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좀 이거 진짜 고등학교 문제 중에서도 살짝 어려운 편인데 일단 저기 노란색으로 쓰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요게 잘못된 두 근이라는 거 알겠죠? 얘네 둘의 합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네 둘의 곱이 얼마예요? 그러면
A, B, C를 정확한 수로는 표현 못하는데 어떤 B는 A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고 C는 A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거든요. 계산이 좀 잘못됐나? 아니 근데 이거는 식이 좀 달라졌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랑 A분의 C는 아닐 거예요. 식이 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공식 유도 과정을 좀 이해해. 됐나요?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이 친구의 두 분의 곱은 얼마죠? 그게 아마 답입니다. 네, 설명 한번 할게요. 이거는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서 약간 구호 실수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건 약간 고치긴 해야 될 텐데 이 상태에서 근해 공식이 제대로 지금 적용되지 않죠. 하지만 제가 두 분의 곱 구할 때 있죠. 굳이 이런 근해 공식 써야 한다 그랬다. 개수로부터 할 수 있다 그랬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답은 얼마라고 해야 돼요? 이 친구의 두 분의 곱. 그래서 이거 계산이 틀리긴 했지만 답은 마이너스 8이거든요. 구호가 어디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발상 자체는 맞을 거겠죠. 계산만 좀 같이 이거는 너무 시간 오래 쓰기는 좋으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렵게 가긴 했는데 원래 이런 수업인데 우리의 수업은 좀 고등학교 수업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볼게요. 일단 여기서 이 친구가 근해 공식을 좀 잘못 봤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잘못된 근해 공식으로 푸니까 한 해가 마이너스 2, 한 해가 1이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물론 각각 중에 하나가 마이고 1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근과 개수의 관계라 그러거든요.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으로 좀 보자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뭐 얘를 뭐 보통 알파라 씁니다. 알겠죠? 얘를 베타라 씁니다. 뭐 알파 더하기 베타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를 더하면 일단 분모는 2a로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뒤에 있는 이 루트 친구들이 더하면 절묘하게 없어지겠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b가 나올 테니까 지금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잘못되게 했을 때. 지금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b는 a라는 이런 첫 번째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얘네 둘을 곱한 게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있거든요. 약간의 다항식 계산 스킬이 필요합니다. 스킬이라고 하니까 연습 계산형이 필요해요. 분모를 두 개 곱하면 4a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곱하면 마치 합차가 된다는 걸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b끼리 곱하면 b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고 뒤에도 제곱되는 형태일 테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식은 4a제곱분의 ac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위아래 뭐로 나눌래요? 나눌 수 있다 없다. 왜? a는 절대 번호 나누니까. 예, 2차 방정식을 했으니까요. 확신을 가지고 나눠주자고요. 4a분의 c가 얼마다 지금?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c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8a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a, b, c가 각각은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a로 다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왼쪽에 식 있죠? 요 식. 원래 올바랐던 식, 올바른 식 이거를 요렇게 쓸게요. b도 a로 바꾸고 c도 a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좀 복잡하죠? 얼마로 나누는 게 좋겠다. 가능한 이유는 맞아요. 그런 생각 항상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a로 나누면 원래 올바른 식은 대략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이 식의 두 근 합은 얼마예요? 그렇지. 두 근의 곱은 얼마인가?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하냐고요? 오늘 원래 수업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죠?
좀 겸사겸사 엮어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9번 했고 10번? 10번도 한번 생각해보자. 네, 원래 수업하려고 했던 내용이니까 너무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이런 걸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 10번 보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베스트 10번은 이게 프린트 끝이죠.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2는 0이란 지금 이 친구의 해가 유리수가 돼야 나왔거든요. 뭐 그랬을 때 지금 자연수 k 값을 구하라고 해요. 이거 이 친구의 해가 유리수라는 힌트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 알겠죠? 혹시 이 힌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잘했다. 이거는 완전 제곱식. 이거 한번 연습해보자. 여러분들 이거 좀 먼 훗날을 위해서 좀 미안. 이거 사실 이거는 근해공식 쓰는 게 더 쉽거든요. 저도 알고 있어요. 미션 뭔가 밑에다가 이거 완전 제곱식 형태로 풀어보세요. 왜 이런 노가다 시키냐면 나중에 2차 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저기 거 한 번만 주세요.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보는 거 한번 미션 낼게요. 네, 근해공식 쓰지 말고. 왜냐면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런 거 막 함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근해공식으로 하는 게 더 쉽다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먼 미래를 위해서 해보자. 잘한다. 도울 필요 없다. 오케이. 도울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생각은 좋아. x제곱 더하기 3x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이 뭐가 나와야 깔끔합니다. 그치?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k-2가 있잖아요. 식을 좀 정리해서 해보지. x제곱 더하기 3x는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여기까지 이해했나? 그 다음에 양변에 뭐가 나올래요? 이해했죠? 그럼 여기는 깔끔한 제곱식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오차저차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이해했나요? 나중에 함수 만들려면 많이 필요해서 여기까지만 하세요. 알겠죠? 잘해요. 네, 아마 맞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봐요. 이건 이제 끝까지 할게요. 이제 한번 보자. 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좀 이해해주세요. 보자, 요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2가 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두 개가 나온 게 좀 핵심이라는 거 알긴 알겠죠?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나요? 뭐가 나와야 좋겠다? 이거 알죠? 절반 한다는 제곱하는 거 4분의 9가 나와야겠죠? 근데 얘가 지금 좀 어때요? 매우 이상하죠? 그럼 이렇게 달라는 얘기지. x제곱 더하기 3x는 좀 불필요한 건 여기로 좀 이항해주세요. 그 다음 양변에 얼마 더해요? 그치, 플러스 4분의 9.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있죠, 한정이? 완벽해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3x 다음에는 4분의 9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되게 이상하죠? 그러면 이 이상한 걸 일단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 4분의 9를 더해주면 돼요. 4분의 9. 그럼 여기도 똑같이 4분의 9를 더해주면 4분의 17이 될 거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완전 제곱식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4분의 17 x 더하기 2분의 3은 틀만 항상 주의할 건 마이너스 k 더하기 4분의 17 쓱 올라가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틀만
맞죠? 마이너스 k 더하기 4분의 17이라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이거 2차 함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차저차 뭐 근해 공식이든 이거는 결과는 똑같거든요. 자, 여기서 아까 근해 공식까지 얘기했죠. 또 어떻게 해석해야겠다 이제. 맞아요. 이 친구가 뭐가 돼야겠다? 이 친구가 0을 포함한 제곱수가 돼야 돼요. 왜냐면 무리수가 나오는 친구는 지금 얘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냥 대입으로 처리합시다. 알겠죠? K에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K에 1 넣었을 때는 성립 안 하고 K에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3이 될 테니까 아마 K는 2가 답이 될 거? 아, 모두 구하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볼 건데 5도 넣어봐야 되나요? 5는 왜 아니에요?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쭉쭉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사실 알 수 있겠습니다. 이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3-1 진단이야. 총괄이죠, 총괄. 총괄에서 어떤 문제를 하나 푼 게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하나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도 제가 좀 만들기가 좀 그래서 하나 먼저 좀 보고 올게요. 알겠죠? 네. 지금 하나 보고 올 테니까 그거 지금. 사실 아까 봤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약간 문제가 달라요. 아까랑 지금 방금 설명한 개념이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예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원촌 중에서 나온 문제고 아마 익숙할 수도 있어요. 4x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a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의 해가 모두 정수가 돼야 된대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A를 모두 찾아주세요. A 모두 찾기.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는 여러분들 아까랑 좀 다르죠. 유리수가 아니에요. 이건 정수입니다. 이 정수. 아까랑 달라진 점은 아까는 유리수였지만 지금은 해가 모두 정수가 돼야 한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아마 기억나는 사람은 풀 수 있을 건데 너무 좋은 문제라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나나요? 해설하는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중요하지. 옛날에 한번 설명했었거든요.
쟤는 정수니까 약간 좀 더 어려워졌어요. 그거보다는. 아니요, 뭐든 상관없어요. 근의 공식이든 완전 제곱식이든 일단 근을 도출하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을. 좀 근부터 좀 점검해보자. 다른 거는 다 푸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일단 풀어보세요. 근만 제가 구해볼 테니까. 근 구해서 일단 근부터 제대로 구했는지 검사를 일단 풀고 있어요. x 마이너스 그림을 써도 되긴 하는데 혹시 근은 제대로 나왔나? 네? 아, 왜냐면 근이 일단 정수라고 하니까요. 더하면서 근은 제대로 들었나? 제대로 이거 근을 잘못 본 것 같은데. 그냥 제대로 혹시 제대로 그냥 갑자기 요새 숟가락 넘어가서 좀 설명해줄래요? 저게 그냥 제대로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22죠. 23이구나. 저게 그냥 제곱수예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4라고 칠게요. 알겠죠? 루트가 벗겨지면 2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2분의 5에 풀마 2분의 1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리수인 거예요? 정수인 거예요? 유리수가 된다는 거였나? 근데 이거는 단순히 여기에 있는 친구가 있죠. 유리수, 제곱수가 돼야 한다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 지금 정수 좀 어렵다. 썼나? 근데 이거는 왜 그냥 제곱수가 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4라고 칠게요. 알겠죠? 그럼 2분의 1을 더하고 뺀다는 거 알겠죠? 그럼 풀마 1을 하는 거니까 두 개가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정수가 되는 거예요? 정수가 되는 거 조금 더 복잡해요. 살짝 힌트를 좀 주고 와도 여러분이 감을 잘 못 잡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간 근의 공식을 좀 시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의 공식의 시각적 접근. 다 풀진 않고 조금만 계속 힌트를 드리면 할게요. 근의 공식이란 거 아까 제가 수직선에 표시한 거 보면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에 마이너스 2a분의 b가 있고요. 한 번은 뭐가 더하고 한 번은 뭐가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라는 걸 이해하나요? 그럼 지금 이 식에서 여기는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운데 축이 되는 거? 알겠죠? 맞아요. 이 가운데 축이 되는 거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동일한 간격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죠.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일까? 제가 요거를 조절함에 따라서 이렇게 딱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약간 조절함에 따라서 좀 이런 느낌? 요렇게 벌어지고 요렇게 벌어지고 요렇게 벌어지고 요렇게 벌어지고 요렇게 벌어지고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나요? 약간의 동영상처럼 해석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뭐로 볼게요? 이 더해지는 게 얼마가 물론 더해지고 빼지면 똑같은 거 알죠? 이 더해지는 거의 크기가 얼마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애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여기는 지금 2분의 5에다가 어떤 k를 더한 꼴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2분의 5에다가 얼마나 할 꼴이에요? k가 빠진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지금 정수고 얘도 지금 정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k는 좀 어떤 값이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k는 일단은 2분의 1 정도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나? 이것만 있나? 또 어떤? 2분의 3, 또 2분의, 또 2분의. 하지만 이렇게 끝없이 나가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조금만 더 계산까지 할 건데 힌트 조금만 드릴게요. 그냥 K가 제 생각에는 2분의 1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의 3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분의 5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는 형태로 있죠. 무수히 많습니다만 무수히 많지 않게 됩니다. 있죠. 이런 느낌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K가 이 K가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고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K겠죠. 이렇게 엮어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아마 맞을 것 같긴 한데 저 답은 안 보고 왔거든요. 나중에 저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저렇게 다 할 필요 있다. 어느 순간 한계가 있다. 아마 A가 23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계가 생길 거예요. 자, 물론 저도 해볼게요. 알겠죠? 근데 이해는 했나요? 무슨 말인지? 그 내용식을 되게 수직선상에서 있죠. 하나의 축이 있고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으로 머릿속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함수에도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쓰죠. 5에 14 음식이거든요. 여기서 너무 훌쩍 뛰는 감이 있는데 2분의 5는 그런가? 23? 아니 맞을 것 같긴 하다. 근데 발상 나는 것 같거든요. 저 나중에 거기 보죠. 앞에 볼 테니까. 되나?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보자. 그럼 저랑 같이 해요. 자, 그러니까 풀어봅시다. 여기서 여차저차 해를 구하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3 마이너스 a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 전부 다 정수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 지금 축이 되는 게 2분의 5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가운데 축이 되는 거고 내가 이 a를 조절함에 따라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더해지고 빼질 거라면 짐작할 수 있죠. 그럼 물어보자. 첫 번째로 이렇게 지금 머릿속으로 늘려보는 거예요. 알겠죠? 간격이 얼마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같은 간격으로 벌어지는데 여기도 정수고 여기도 정수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간격은 얼마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거 좀 어렵다. 네, 설명하는데. 지금 제가 A를 조절함에 따라서 이렇게 뭉쳐있던 게 이렇게 벌어진다는 느낌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벌어졌을 때 왼쪽이 한 근, 다른 근은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별표 두 개가 뭐가 돼야 돼요? 이거 좀 어렵나? 잠깐만. 이 별표 두 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했나? 이 지금 별표가 근이니까 이 별표가 지금 정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솔이한테 물어보자.
지금 이 똑같이 벌어진 별표가 정수가 돼야 한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 뭔가 더하고 빼지는 이 간격 있죠? 이 간격이 뭐냐면 지금 2분의 루트 23 마이너스 a잖아요. 이까지 동의해요? 이게 처음 뭐가 되면 참 좋겠다. 그치, 2분의 1. 왜냐면 여기에 2분의 1을 더하고 빼면은 6하고 4가 되니까 뭐 2하고 3이라는 근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지, 2분의 3. 또 왠지 여기서 끝일 거지. 하나만 더 쓸게요. 알겠죠? 2분의 7 느낌으로 이렇게 갈 거란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양쪽의 2를 다 곱해보면 루트 23 마이너스 a는 1, 3, 5, 7 뭐 이런 식으로 홀수가 되어야 할 거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에서 이 친구가 1이 된다는 건 a가 얼마다? 22가 된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이 친구가 3이 된다는 건 9니까 a가 얼마나 됩니다? 14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게 되기 위해서는 a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 자연수 a라고 그랬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답은 22하고 14니까 36이 될 거예요. 이 문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는 유리수라고 그랬으니까 요런 부분이 그냥 완전 그러니까 제곱수가 되면 해결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단순히 유리수가 되는 걸 넘어서서 되게 특정한 값, 요런 값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왠지 문제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이 문제는 제가 하나 만들 테니까 한 번만 더 풀어봅시다. 알겠죠? 스스로의 힘으로. 네, 근해 공식을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모두 사실 뭐 숫자만 바꾸긴 한 건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변형 못하겠고 이거 한 번만 풀어봅시다. 그렇죠? 근해 공식을 좀 시각적으로 해석해서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맞는 거니까 저도 좀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이 편할 것 같아요? 근해 공식이 편할 것 같아요? 100% 근해 공식이 좀 편하겠죠. 저도 이건 근해 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문제에 오류는 없는 것 같아요.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만 있나? 아니, 맞다, 좋아. 왜 이렇게 맞는 거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리라는 거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축으로부터 똑같이 벌어져야 되니까. 이거 있죠? 다시 써보세요. 틀린 거 아니거든요? 4분의 13. 아, 크게 하지 말고. 크게 하면 이렇게 빨리 해야 4분의 13. 그치. 풀만 하고 밑에 또 4 쓰고. 이게 좀 더 직관적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가운데 얘가 축이 돼서 한 번은 뭐가 더해지고 한 번은 뭐가 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더하고 빠지는 이 친구 있죠? 저 친구가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얼마가 된다고 알겠어요? 3이 되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다 할 필요 있겠다. 하다 보면 안 되겠다. 미안할게요. 어디까지 했니? 궁금한 게 아니네. 이거는 근데 저거는 완전 제곱식 하기 좀 빡세다는 거 이해하나요? 그래 공식을. 자, 어떻게 써요?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근해 공식을 얌전하게 씁시다. 완전 제곱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끔찍해요. 그럼 x라는 친구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좀 감각이 있으면 바로 해도 되지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풀 말을 좀 이렇게 보기 좋게 쪼개고 싶어요. 이래야만 조금 더 전 직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도 지금 어떤 형태냐면 가운데 4분의 13이 있고 똑같은 간격으로 더해지고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까지 이해하죠. 그리고 그때 이 더해지고 빠지는 거라는 친구는 요 전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전체가 얼마만큼 더해지고 얼마만큼 빠져야 할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보자. 4분의 루트 169 마이너스 8k. 요 전체는 뭐 일단 0보다 작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0부터 출발하는 건데 얼마가 되면 되겠다. 이 앞에 걸 생각해 봤을 때 4분의 3부터 한단 말 수 있겠죠. 맞아요. 4분의 3. 하지만 이것만 있나? 또 4분의 7. 그렇지. 또 4분의 15. 요 정도만 씁시다. 왠지 더는 안 될 것 같다는 직관이 들죠. 그래서 이 똑같이 더해지고 빼지는 게 요런 형태라면은 둘 다 정수가 된다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체 4가 붙은 건 좀 별로 안 깔끔하니까 요렇게 써볼게요. 169 마이너스 8k는 그러니까 분모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3, 7, 11, 15, 19 뭐 이렇게 돼야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깔끔하게 나오려나? 169 마이너스 8k라는 친구는 9가 되거나 제곱한 거예요. 49가 되거나 121이 되거나 225가 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정수 조건이 자연수 K 조건이 어긋나죠. 지워버립시다. 그러면 요것부터 계산하면 K가 얼마가 나오죠? 와 이거 내가 막 만들었는데 되게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15. 15 계산이 안 되거든요. 48, 5 요렇게 세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막 만든 것 치고는 되게 값이 깔끔하게 나왔죠.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될 거라는 거. 중요한 건 근해 공식 계속 강조하는데 근해 공식이라는 건 가운데 축이 있고 요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벌어지는 느낌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책에서 사실은 원래 설명해야 했던 걸 거의 다 설명한 것 같거든요. 28쪽 구도로 갑시다. 중등 개수 신발. 그러면 28쪽에서 되게 어려운 약간 고등 개념이 많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는 설명한 것 같아요. 뭐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지만 뭐 개수가 분수나 소수면 적당히 곱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번 근의 개수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 당연히 외워야 한다 그랬죠. 근데 물어보자. 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루트 안에 있는 값이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뭔가 더해지고 빠질 수도 있지만 0이 될 수도 있고 음수분해 맞는다는 거. 그 근의 공식의 루트 안의 값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개념 3에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하는데 두근해야 두근의 곱 구할 때 굳이 근의 공식 쓸 필요 있다? 개수간의 비로 도출할 수 있다. 도출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열심히 설명했죠? 예제까지 열심히 들어서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몇 개만 더 설명하면 되다가 몇 개만 되게 어렵다 책이 몇 개 정도만 더 설명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정말 영어는 다 했고 지금 개념 4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개념 4 개수가 유리수인 근 개념 4에 있습니다. 개념 4에 있는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a제곱 b제곱 더하기 c는 0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절대로 0은 아닌데 새로운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얘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개수 및 상수항을 다 포함하는 a, b, c는 전부 다 유리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의 근이 p 플러스 q 루트 n으로 주어져 있으면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p 마이너스 q 루트 n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 근이 이렇게 되면 다른 한 근은 이렇게 된다. 얘네 둘을 혈례 관계라고 부르거든요. 혈례 관계가 뭐냐면 이때에서는 유리수 부분의 부호는 그대로 두고요. 부호는 그대로 두고 대신 무리수 부분의 부호에는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 이런 관계 있죠. 얘는 마이너스가 붙는 이런 관계를 혈례 관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혈례 관계인 두 개의 근이 있죠. 이런 관계를 혈례 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혈례라는 게 여러분들 신발할 때 그 혈례 알겠죠? 신발에는 짝이 있죠. 그럼 혈례란 말은 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짝의 모양은 유리수의 부호는 그대로인데 무리수의 부호에는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일단 암기는 해야 되거든요.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는 0. 이때 k는 유리수라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볼게요. 한 근을 조사했더니 2 마이너스 루트 3이었다고 할게요. 그렇죠. 왠지 이렇게 될 거라고 조금 암기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k 구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그치. 이거 물론 얘를 대입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k는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 중에 누구랑 관련이 됩니다. 너무 잘했다. 그럼 k는 이 두 근의 곱이 얼마에 해당하겠다? 1에 해당한다는 사실 바로 캐치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이그젬플을 내보자. 어려운 건 잘 못 내겠네요. 지금 머리가 잘 안 들어가요. 이 소리 안 들어보자. 이것도 K도 유리수로 할게요.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5라고 할게요. 그럼 다른 한근은 일단 얼마겠다? 그렇지. 3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K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근의 곱. 알겠죠? 좀 암기합시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좀 암기고 왜 그런지는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뭘 이용하냐면 이걸 이용할 거예요. 유리수 틀마 유리수 뭐가 돼야 돼요? 유리수. 그치. 유리수 곱셈 나눗셈 유리수 뭐가 돼야 돼요? 유리수가 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0으로 나누는 건 생각하지 맙시다. 알겠죠? 그건 근기니까. 어쨌든 유리수끼리의 사칙 연산은 유리수가 돼야 한다는 거 동의하죠. 그러면 저기서 볼게요. 다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a는 0이 아니란 상황에서 지금 a, b, c는 유리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근의 합, 한 근을 알파라 그러고 다른 한 근을 베타라 그럽시다. 알겠죠? 그럼 두 근의 합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로 쓸 수 있어요? C분의 B. 오, 잘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뭐라 쓸 수 있어요? 너무 잘했다. 근데 제가 앞에 A, B, C는 뭐라고 했어요? 유리수라고 했죠. 그러면 이 친구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A분의 C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두 근의 합도 유리수가 돼야 되고 두 근의 곱도 유리수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했나? 근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한 근이 쉽게 숫자로 합시다. 뭐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됐다고 할게요. 그럼 좀 되게 까다로운 상황이란 거 알겠어요? 저는 두 근의 합도 유리수가 돼야 되고 두 근의 곱도 유리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무슨 부분이 있어요? 무리수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무리수 부분은 살아남아야겠다, 사라져야겠다. 근데 합만 사라져야 되냐, 곱도 사라져야 되냐? 둘 다 사라져야 한다는 거 알겠죠? 둘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편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이거 두 개의 합 얼마? 두 개 합이 합. 2조 2. 두 개의 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실제로 편례 관계의 특징인데 합이랑 곱이 되게 깔끔하다는 거 느껴져요? 요렇게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저거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논리를 암기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 해결했거든요. 이 문제는 좀 몇 개를 풀어보고 싶긴 하네.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33쪽에 대표 유형 10번 한번 세개 풀어봅시다. 방금 제가 설명한 편례를 대한 내용이거든요. 188부터 190까지. 이거 왼쪽에 거 안 지울게요. 풀어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찐으로 고등학교 과정이라서 난이도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몇 번 풀면 된다면 188에서 190번까지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루트 3 마이너스 1의 한근이라고 해줘. 그럼 다른 한근은 뭐가 돼야 되나? 이거는 제가 아까 유리수 부분의 부호는 그대로고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1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죠. 그럼 다른 하나는 뭐다? 제가 썼네? 그리고 약간 이게 낚시라는 거 알겠죠? 이거 약간 중요하죠. 이거는요. 제가 아까 편례 관계라는 건 유리수는 그대로인데 무리수가 바뀐다고 했죠. 이건 잘못죠. 어디가 유리수고 어디가 무리수예요. 그치?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쓴 거겠죠. 좀 악의적인 낚시라는 거 알겠나요? 왜? 우리는 보통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순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좀 쓰는 순서를 바꿨다는 거 알겠나요? 약간 이해가 가나? 좀 악의적인 낚시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까지 다 지우고 끝까지 지우고 왼쪽도 지우고 저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라고 좀 고칠 것 같아요. 악의적인 낚시가 있으니까. 그럼 다른 한 겁니다. 그럼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좀 끔찍한 거지. 그렇지. 스스로 이렇게 고치는 게 훨씬 편하다는 말이겠죠. 그거 괜찮았어. 잘했어. 너무 잘했다. 이거 끔찍한 낚시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주는 것이 더 좋았을 거예요. 잠깐 내가 살짝 잠깐 X 넘어가자가 아니라 말이 안 나오네. 이거 문제에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쓰는 순서가 좀 쓰기 좋다 안 좋다? 왜 안 좋냐고 하냐면 제가 유리수 부호는 그대로인데 무리수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그럼 이거 애초에 뭐라고 처음부터 쓰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라고 순서를 바꿨어요. 다음에 푸른트 쓰셔야겠죠. 그래서 그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한글은 이거잖아요. 다른 한글은 뭐라고 쓰겠어요? 이거 순서가 잘 쓴 것 같다는 악의적인 낚시예요. 알겠죠? 이 위에 새로 써봅시다. 어떤 순서로 쓸 것인지. 그냥 일단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죠. U 틀만 모은 느낌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이해했나 무슨 말인지? 이게 훨씬 더 보기 좋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친구의 편례는 뭐라고 하나요? 유리수 부분은 그대로고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1은 바뀌겠다 안 바뀌겠다? 안 바뀌어요. 저거 이렇게 써보자. 마이너스 1. 근데 이거의 부호는 어떤가? 두 개의 근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 복원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A하고 B 좀 틀린 건 아닙니다. 절대로. 물론 계산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A하고 B는 두 분의 합이랑 두 분의 곱이랑 연관돼 있죠. 지금 이 친구의 두 분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X의 합은 마이너스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요? 새로 한번 계산해보자 알겠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다. A, B는 짐작이 가능하다. A는 얼마예요? 합에는 항상 마이너스가 붙었죠. A는 2가 될 것이고 B는 얼마가 될 것이다. B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한번 제가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새로 한번 다시 해보셔야 알겠죠? 물론 이게 해를 알면 식 모양 복원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뭐 애초에 이건 여기 써보세요. 한근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을 써보자. 그냥 뭐 아무렇게나 써요. 그냥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을 써보자. 이게 저 하나의 근이라는 거 알겠죠? 쉼표 쓰고 다른 하나의 근은 반드시 뭐가 됩니다. 유리수는 조건 있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3 쓰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맞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나?
근데 그러면 지금 A, B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아니면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 활용할 수 있다. 두 분의 합 써봐요. 두 분의 합. 그치 밑에 두 분의 합 써보세요. 계산 아직 덜한 거죠. 끝까지 하자. 그러면 제가 두 분의 합이랑 두 분의 곱가 알았죠. 그럼 A, B 별로 할 수 있다 없다. A는 얼마예요? 그렇지. 두 분의 합이랑 이만 돼 있으니까 B는 얼마예요? 요 마이너스 1이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근이 마일 더하기 루트 3이면 한근이 마일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알겠죠. 근데 우리 지금 A, B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의 합이랑 두 분의 합 쓰는 거 맞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 어디 했을까? 저라면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순서상으로 한근이 요 악의적인 가치는 좀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럼 다른 한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분의 합 얼마 맞아요? 두 분의 합 얼마? 잘했다. 두 분의 곱은 얼마? 이해했죠? 그럼 요 식에서 두 분의 합은 얼마나 같아요? 이제 요 식을 말해요. 요 식에서 이 두 분의 합. 오늘은 좀 어렵긴 한데 근각 예술 그런 게 있죠. 그거 좀 활용해보자. 여기에서 이 두 분의 합은 얼마나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분의 A라는 건 동이에요? 그럼 이건 얼마나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A. 두 분의 곱은 A분의 C랑 같잖아요. 이건 얼마나 넣어야 되겠다. 이거 이해하나요? 그러면 A는 2고 B는 마이너스 1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풀긴 했는데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주세요.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해보자. 아유, 좀 어렵다. 물론 이것도 참 좋긴 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한근이 이거고 다른 한근이 이거죠. 여기에 두 근 합 써보세요.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 안 나오네요. 이제 좀 더 편하죠. 잘했다. 두 근의 곱 써보세요. 그러면 제가 합과 곱을 알면 식을 보낼 수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겠다. 여기서 두 분의 합은 얼마나? 이 식에서 두 분의 곱이 얼마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좀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오는 과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해했죠? 한근이 이거면 이건 납치가 아니죠. 그리고 유리수란 조건이 있죠. 2-루트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되게 복잡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이렇게 쓸 수 있다. 안 쓰고도 할 수 있다. 답은 맞아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어디 보고 있어야지. 좀 어렵죠? 쉽게 있는 거 있어요. 마음 바뀌지 말자.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알겠죠? 틀렸어요?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어디 있지? 여기가? 지금 두 분의 합이랑 두 분의 곱의 생각이 이루어진 거죠. 오케이, 됐죠. 이거 잘했다. 이게 문제인 건가? 정수곱은 얼마예요? 2. 그럼 수수곱은 얼마예요? 그렇겠지? 근데 이게 하나의 근이라고 그랬죠. 그럼 다른 하나의 근 이거겠죠. 왜냐면 A, P, Q가 지금 유리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두 분의 합 얼마예요? 8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뭐분의 뭐가 8이에요? 그치? 이렇게 써야지. 이게 8. 그 다음에 할 수 있겠죠, 이제? 잘했다. 여기서 이렇게 합과 공유가 안 되고
깔끔하게 해줬으니까 안 되겠죠. 요것도 잘했다. 이것도 잘했다. 이거 쓰겠구만. 완벽하게 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풀다가 제가 멈춘 거죠? 아닌가요? 지금 A가 지금 A가 앞에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잘못한 거 아니고 잠깐 진짜 알았다. A 쪽 A 얼마인지 안다고 모른다. 아니요? 알아요. 본인이 써놨어요. A A가 얼마인지 알겠죠? 되게 너무 헷갈리네. 잘했다. 이것도 물론 이렇게 틀리진 않거든요 절대로. 근데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보자. 수학은 좀 효율적으로 맞으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계가 얼마예요? 이거 이해해서 전부 다 유리수니까. 그러면 이때 뭐 요렇게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보자. 여기 두근 합 써보세요. 두근 합. 뭐분의 뭐예요? 쓰자. 마이너스 2분의 K. 근데 우린 애초에 두근의 합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래요 지금?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자, 요 식에서 두근의 합이죠. 마이너스 2분의 A에 가가지고 써보자.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어디 근 구해놨잖아요. 이거 이해했죠? 그러면 두근의 합은 얼마다? 써보자. 2 마이너스 루트는 쓰자.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헷갈리니까 그렇죠. 요거 두 개의 합이랑 얘랑 어때야 돼요? 내가 얼마? 그러니까 이게 는 4라는 거 알겠죠? 그 암산한 거잖아, 알죠? 는 4라고 쓰자. 그럼 A는 얼마다? 좀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B는 어떻게 구할래요? 네, 두 개는 곱 쓰자. 곱은 뭐분의 뭐예요? A분의 C죠. 그럼 이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 잘했다. 이게 지금 얼마예요? 실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두는 뭐 실제로 는 얼마? 이거 이해하나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지우자. 1은 2랑 같다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쉼표를 한번 찍어주고 B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렇게 하는 거 고등학교 가면 너무 계산이 길어지니까. 이해했나요? 최대한 이런 A, B 같은 개수들 있죠. 직접 대입하지 말고 아니면 이렇게 인수분해 하지 말고 무조건 웬만하면 근거 계수에서 할 거. 이것도 원래 이렇게 풀었는데 합과 곱으로 지금 체인지한 거죠. 잘해보자. 이거는 지금 체니까 잘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괜찮아. 보자. A 알 수 있다 없다. 얼마예요? 쓰자. 그럼 B는 얼마예요? 아니지. 이게 0. 얼마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여기에서 정수 부분 빼면 얼마예요? 4로 바꿔야겠지. 조금만 같이 해봐야겠죠? 근데 이 B라는 4-루트10이라는 친구는 이 친구의 한근이래요. 그럼 저랑 이렇게 쓸 것 같아요. AX자, A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 이 식의 해가 여기 괄호 치고 한 해가 뭐예요? 4 마이너스 네. 괄호 좀 이상하고 4 마이너스 루트10을 쓰자. 좀 다른 한글은 뭐가 되는데? 저는 유리수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잘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P하고 Q에 관계하니까. 그렇지. 분량.
합은 어디서 근거가 계속 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사실은 우리 여기서 말하는 A 있죠. 스몰 a 안다고 부른다. A 얼마나? 그렇죠. 그러면 구할 수 있겠죠. 아 이거 좀 여기가 확실히 어려워하긴 한다. 자 지금 6번 풀고 있었나요? 다 풀어서 맞았나? 아니 아니 풀이를 보자. 190번. 이것도 물론 여기서 절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두 근을 안 왔잖아요. 그렇죠? 이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8. 그렇지.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의도적으로 연습을 합시다. 이제 그렇죠? 고등학생이니까. 생각하면 요 식의 두 근의 합이 지금 8이고 두 근의 곱이 6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식에서의 두 근의 합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a분의 q가 얼마고? 8이고 a분의 q가 얼마예요? 그러면 사실 a 안 나오거든요. 스몰 a 2라는 거 알았죠? 이제 여기서 되기 시작하니까 조금 어려워하네. 원래라면 여기에 프린트 하나 더 끼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어려워서 여기서부터는 프린트 정도. 그러면 과제 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의 과제는 그러니까 좀 고등학교 개념이 섞여서 많이 어렵거든요. 질문 많이 하세요. 알겠죠?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해야 돼요. 좀 빡셉니다. 페이지 29페이지부터 161번부터죠. 한번 해보자. 최대한 해보자. 딱 이거 하나로 가죠. 원래 여기에 프린트를 더 끼려고 했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딱 이건 좀 합시다. 그래서 프린트는 절대 못 끼고 이렇게 한번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최대한 질문 이제부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빡세거든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스톱. 네.